10년 넘게 다닌 길에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시청을 지났고요. 저 앞에 광화문 광장이 보이네요. 유튜브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어디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어떤 큰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인플로이로서 일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디 뭐 이력서를 낸다든가 또는 인터뷰를 본다든가 이런 일이 이제 없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은퇴하는 건 아니니까 계속해서 일을 해나갈 거고, 그러면 사실 어떤 하나의 회사 소속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넓은 세상, 그리고 한계가 없는 이 세상에 나가서 저 나름대로의 사업, 그리고 변호사로서의 일을 이제 계속 해나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세상에 저를 좀 소개하고, 말하자면 이력서를 제출하고 또 인터뷰이로서 어떤 면접을 보는 이런 과정들을 어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한번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좀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좀 관심 있는 주제, 생각, 이런 것들이 항상 좀 달라져는 편인데, 1년에 한 2번 만나는 지인들하고도 만나면 항상 이제 새로운 얘기를 해요. 근데 특정 시점에 이제 관심을 두고 하고 싶은 주제들이 항상 좀 바뀌는데, 어떤 그 시점에 이제 만나는 지인들하고는 대부분 비슷한 얘기들을 제가 반복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좀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피할 수가 없는데, 제가 좀 이런 채널들을 좀 운영을 하면 뭐 예컨대 저랑 약속을 한 지인들이 최근에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좀 클립을 한두 개라도 좀 보고 나오시면 그런 시간들을 좀 아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어차피 제한적인 시간, 뭐 점심이든 저녁이든 그 시간 동안에 조금 더 생산적인 얘기들을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생각들 기반으로 해서, 또는 상대방이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더 들어줄 수 있는 시간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재로서의 유튜브를 좀 활용해 보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꿈은 원래 한 거니까, 뭐 현재로서 뭐 구독자를 얼마를 만들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목표, 물론 가늠하기도 조차 좀 쉽진 않은데요. 단계적인 목표가 있다고 하면 채널을 조금 키워서 최소한의 변호사로서의 이제 사회에서 인지도를 알리고 싶다 하는 의미에서는 우선은 하여튼 구독자 1000명이 목표입니다. 어느 시점인가 10,000명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사무실에 도착을 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김현장을 11년 4개월을 다녔고요. 중간에 해외 연수 1년 다녀온 거 빼면, 그리고 제가 중간에 3개월 정도 휴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변호사로서 등록하고 일한 기간은 뭐 딱 10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유학을 다녀오면 이제 저희는 시니어 변호사 이렇게 좀 하는데, 시니어로서 일한 지는 이제 딱 4년이 됐네요.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궁금해 하시고 물어보시는데, 뭐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조직에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성장을 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떠나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김현장은 사실 여기서 성장을 안 하거나 정체하는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하고, 또 어떤 첨단의 가장 어떤 핫한 이슈,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저희 클라이언트의 베이스가 굉장히 넓고 또 좋은 클라이언트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어떤 큰 고민, 회사의 운명이 달릴 정도의 어떤 큰 사건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걸 하면서 배울 기회들은 계속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회사를 퇴직해야겠다, 나가서 좀 사업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 가진 게 이미 유학 갔다 온 이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3, 4년 정도가 되었고, 사실은 아까 휴직을 한번 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2년 전이었거든요. 그때 퇴직을 사실은 하려다가 이제 선배들의 만류, 그리고 여러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은 고민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 그냥 휴직으로 전환을 하고 다시 복직했던 어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2년 동안 제가 어떤 여기서 성장이 없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시니어로서
시니어 변호사라고는 하지만 이제 유학 갔다 오면은 사실은 막막하고요. 여기에서 자리 잡기까지 또 일정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한 2년, 3년 지나고 나서의 주어진 역할, 사무실에서의 어떤 기대와 책임 이런 것들이 분명히 확정된 부분이 있고 제가 배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또 제가 구상하는 사업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좀 고민해보고 주변과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서도 좋은 일들 많이 했다는 면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 현장에 있으면서 좋은 일 하면서 변호사로서 계속 성장하면서 또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사실 그런 여유들은 조금씩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김현장이 뭐 너무너무 바쁘고 뭐 인간적인 삶을 살기 어렵다 뭐 이런 평가들 또는 그런 인식들이 좀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은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주로 이제 처음 신입 변호사로 입사를 했을 때 이후에 주니어 변호사로서의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주로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고요. 물론 뭐 시니어가 되고 뭐 15년 차 변호사가 돼서도 밤새 일하시고 주말에도 일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한 10년 이상이 되면 그 이후로는 시간을 많이 투입하기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 후배들한테 어떤 역할들을 부여하고 또 나름의 방향성을 정하고 또 책임을 지면서 또 자기의 삶과의 어떤 조화도 이루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4년차 시니어 4년차 이후의 김현장 생활도 이렇게 굉장히 뭐 암울하거나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밸런스를 찾기 어렵다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기에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외연 그리고 범위의 한계라는 것은 또 이제 명확한 것 같거든요. 그거는 김현장이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큰 회사에 소속돼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뭐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변호사라는 거는 그 직업의 본질 자체가 사실은 그 남의 일을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사라는 말을 하지만 주로 이제 변호라는 말은 사실 이제 뭐 그 일본어에서 가져온 말 같은데 영어로는 로이어라고 하고 뭐 중국말로 이제 그 율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법률 전문가 라는 의미가 어떤 변호사의 어떤 폭넓은 업무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 생각해서 조금 더 적합한 말 같은데 하여튼 각설하고 변호라는 건 이제 형사 사건에서 많이 쓰는 말이고 사실은 이제 민사라든가 다른 이제 폭넓은 범위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소송 대리인 이제 으로서 역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그렇게 또 용어도 쓰고 그래서 남의 일을 그 사람이 직접 하기 어려운 어떤 전문적인 법률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어떤 도와주는 일로서의 남의 일을 대신해 준다 이런 의미로서의 좀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업이라는 것의 본질도 기본적으로 남의 사업을 좀 도와주는 역할로서의 어떤 그 한계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 김현장이 제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 파운더인 김영무 변호사님 계시지만 너무너무 훌륭하고 제가 뭐 뵐 수 있었던 분들 중에 뭐 가장 사회적으로 이제 성공하시고 또 인품도 훌륭하시고 그 분이 만들어 주신 이 터전 위에서 사실은 뭐 제가 30대를 전부 다 보냈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크죠. 근데 이 어떤 사업을 창업을 하고 또 운영을 하는 어떤 위치에서의 생각 그리고 구상 그리고 입장과 거기에 이제 소속되어서 어떤 그런 기회들을 제공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직이라고는 하지만 일정한 보수를 받으면서 이제 회사의 일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의 차이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로서의 업의 성격 자체가 대리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성격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큰 회사에 소속돼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임직원이라고 하기 좀 그런가요? 뭐 어쨌든 그 전문직 개인 사업자 같은 성격에 또 일부 포함하고는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의 한계는 이제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제한 없이 나가서
그 변호사 업을 하더라도 제가 한번 우선은 이제 혼자 하는 법률사무소를 그 개설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개업도 해보고, 그리고 제 사업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아마 배울 수 있는 게 김현장에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지점보다 그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경험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또 일정 부분 뭐 바깥은 춥겠지만 또 일정 부분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일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확신이 있는 편입니다. 많은 고민들을 해왔었는데 오히려 이제 저기 그 떠나겠습니다. 나가서 좀 이러이러한 일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어나운스를 하고 선배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제 생각이 더 확신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클리어하게 이것은 맞는 선택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유튜브를 지금 시작하는 것도 뭐 저로서는 전혀 생각도 뭐 한 일주일 전만 해도 못했던 일인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또 촬영을 하고 있다는 게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많이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아마 뭐 몇 달 뒤에 또는 몇 년 뒤에 이거를 다시 틀어보면 굉장히 좀 어색하다 이렇게 좀 느끼고 할 텐데, 그래도 뭐 제가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지금 스스로 얘기할 수 하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스스로 조금 드는 것 같아서 그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렇게 뭐든지 이제 안 해보면 그 모르는 거잖아요. 그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하여튼 실행을 해야, 생각에서 그치지 말고 실행을 해야 운이 따르고 또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사실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실제로 좀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사무실 다니면서 여러 분야에 특히 이제 부동산 분야라든가 투자도 또 하고, 또 제가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카페도 하나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느끼는 게, 아 그렇구나, 예상하지 못했던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거는 대응을 하면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어떤 자원을 투자해서, 그게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니거든요. 골치가 아픈 일이지. 그런 것들을 하여튼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네거티브 요소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서 최대한 해결을 해나간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할 것이고, 반면에 예상하지 않았던 운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확률적 통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상했던 한 대로만 세상이 흘러갈 수는 이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 생기고 나쁜 일 생기는데, 말씀은 나쁜 일은 대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화시키게끔 이제 막고, 그런데 이제 반면에 좋은 일이 들어오는 거는 그건 고스란히 운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이게 조금씩 쌓여가다 보면 사실은 이제 복리의 효과, 또는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이제 독립시행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시행을 하는 가운데 어떤 확률적으로 조금 더 좋은 것들을 쌓아갔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복리의 효과에 의해서 굉장히 나중에는 이제 큰 성과 되어 있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어떤 절실함에 우러나서 뭔가를 하면 할수록 그 이걸 더 해야겠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또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구나, 훨씬 인생을 즐겁게 이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확신이 좀 섰습니다. 그때 한 30대 중반부터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점점 생겨서 이제 강화되었고,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오늘과 같은 이제 결정을 한 그런 배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차장에 있는데요. 그 참 이제 우리 김현장의 이제 빌딩들을 주변에서 여러 개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빌딩, 가장 많은 변호사님들이 계시는 빌딩에 와 있는데, 저는 여기 항상 지하 5층에 주차를 했거든요. 그게 뭐 비어 있다고 지하 3층, 4층 이렇게 세우면은 퇴근할 때 차를 못 찾겠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사무실에 체류하는 시간이 많은 경우도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밤이 되면은 머리를 너무 많이 써서 이제 혼미해져 있는 상태로 퇴근하는 일들이 잦다 보니까 딱 이렇게 정해놓고 5층에만 항상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앞으로 뭐 김현장의 어떤 형태로든 제가 클라이언트가 돼서 방문할 수도 있고요, 꿈을 꿔보자면 있겠지만 지하 5층에 가볼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심지어 주차장도 굉장히 좀 다르게 좀 보이고, 오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예,
일단 올라가겠고요. 위에서 또 촬영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가능하면 사무실에 정경이라도 어떤 뭐 사무실에 누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좀 촬영을 해서 좀 공유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한번 좀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